서울역 근처 카페 모멘트는 오전 8시부터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김도현은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26세 중견 IT 기업 3년차. 검은 테 안경을 쓴 모습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어젯밤 부모님과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아, 승진은 언제쯤 될 것 같아? 옆집 아들은 벌써 대리가 됐다던데. 너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할 나이 아니냐? 매번 같은 대화였습니다. 안정, 승진, 결혼. 부모님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들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의 해외여행 사진, 승진 소식, 연인과의 데이트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지요. 나만 이렇게 공허한 건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김 과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아, 너는 성격이 너무 조용해. 어필을 해야 인사평가에서 유리하다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도현은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회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출근길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목적지가 분명해 보였지요. 도현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매일 회사에 가고 일을 하지만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빈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직장인의 7가지 습관이라는 기사 제목이었지요. 프리랜서 작업이었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옆 테이블 여성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정말 힘들어.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그들이 젊었을 때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혹시 그분들도 젊었을 때 나 같은 고민을 했을까? 지하철 안에서 도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점심시간에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시니어 인터뷰 프로젝트 인생 선배들에게 묻는 행복의 비밀. 작은 시작이었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기대 속에서 길을 잃었던 도현에게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나침판이 될지도 몰랐지요. 토요일 오전 도현은 마포구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시니어 인터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지요. 몇 차례 거절당한 후 2층 독서실에서 홀로 책을 읽고 계신 70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님, 젊은 세대의 고민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거나 말거나. 앉아라.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도현이 마음을 놓았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했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면 어쩌나. 도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민이었지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7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못 살았던 시간들이 제일 후회돼.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을 때 나는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참았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깨닫겠더라.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놓쳤다는 걸.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사시나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70세에 철학 공부를 시작했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도현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떠올랐지요. 복지관을 나서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정민이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강남에서 회식 있는데 안 와? 부장님도 오신다는데. 아, 죄송해요.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요. 야, 인사평가 시즌이잖아. 이렇게 계속하면 승진에서 밀린다고. 전화를 끊고 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조언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부모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도연아, 오늘 회식 어땠어? 아, 오늘은 안 갔어요. 뭐? 왜? 회사 생활 제대로 해야지. 다른 일이 있어서요. 도연아, 딴 생각하지 말고 회사 일에 집중해라. 전화를 끊고 도현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지만 부모님과 회사에서는 계속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밤 11시 도현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난 할머니께서 타인의 눈치 보지 말아라고 하셨다. 맞는 말씀이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그런데 할머니 말씀 중에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 나중에 자유로워지면 내 마음대로 살자고 하면서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을 못 산다는 것.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보자. 그 속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보자. 월요일 아침 도현은 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도현 씨, 이번 분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토요일 회식 불참을 부장님이 아쉬워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분기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점심시간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선 보러 가자. 좋은 조건이래.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니? 너 이제 27살이야. 모든 것이 자신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회사의 압박, 사회의 시선. 오후에 도현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65세 은퇴 교사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젊은이가 인생 상담을 받으러 왔다니 신기하네요. 선생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하셨나요? 나도 한참 헤맸지. 20대 후반까지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어. 그럼 어떻게 교사가 되셨어요? 우연히 시작한 과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쁨을 알았지. 그때 깨달았어.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 명확한 목표 없이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갈 뿐이라는 것. 그럼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매일 자신에게 물어봐.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하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지만 회사로 돌아가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달아 야근이 이어졌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부모님께서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도연아, 내일 선 봐야지. 엄마, 저 정말 피곤해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야. 부모 마음도 좀 헤아려라. 전화를 끊고 도현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토요일 아침 소개팅 장소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오늘 소개팅이 끝나면 조용한 곳에 가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개팅이 끝난 토요일 오후 도현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널링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시니어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보람감이 떠올랐지요. 그래,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걸 좋아해. 무엇을 원하는가? 시니어 인터뷰 프로젝트를 계속해보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서 지혜를 듣고 그것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었지요. 일요일 아침 도현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럼 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니?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시니어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게 뭔 돈이 되니? 당장은 돈이 안 될지 몰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현아, 현실도 생각해야지. 네, 대신 회사 일도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도 조금씩 해보고 싶어요. 월요일 도현은 팀장님께 제안했습니다. 팀장님, 회사 블로그에 시니어 인터뷰 연재를 해보면 어떨까요?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도현은 지난 주간의 인터뷰 내용을 간단히 들려드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기획서를 만들어 보세요. 점심시간에 동료 정민과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아,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목표가 생긴 것 같고. 정민아, 너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여행 갈 때? 그럼 그런 일을 더 자주 해봐. 너 말이 맞네.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 오후에 세대를 잇는 지혜 시니어 멘토링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업무와 자신의 관심사를 연결한 것이었지요. 저녁에 복지관에서 68세 전직 공무원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젊은이가 우리 얘기를 듣겠다니 고마운 일이네. 선생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나도 너와 같은 나이에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의견을 제대로 말 못했지.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작은 용기부터 시작했지. 회의에서 의견 하나씩 내보고 상사에게 건의사항도 말해보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뀌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하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용기 부모님께 내 생각 말하기, 팀장님께 제안하기, 정민이와 진솔한 대화. 화요일 아침 김 팀장이 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 씨, 기획서 봤어요. 부장님도 관심 있어 하시네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다니. 도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재촉했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니도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며칠 후 첫 번째 연재글이 회사 블로그에 게시됐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좋았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용기와 작은 변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도현의 세대를 잇는 지혜 연재는 회사 블로그의 인기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단행본 출간 제안까지 들어왔지요. 토요일 오후 도현은 처음 인터뷰했던 할머니를 다시 찾아뵀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스스로 바꾼 거야. 나는 그냥 경험담을 들려준 것뿐이고. 아니에요. 할머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일요일 도현은 부모님 댁을 찾아뵀습니다. 도현아,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신문에서 네 기사 봤어. 우리 아들이 쓴 글인데.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다행이야. 그동안 엄마가 너무 재촉한 것 같아.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내 속도대로 살아가렴. 엄마가 응원할게. 한강공원을 걸으며 도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3개월 전에 나에게 안녕, 혼란스러워하던 나야. 그 모든 게 지나갈 거야. 작은 것부터 시작했더니 점점 길이 보이더라.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월요일 출판사 담당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도현님의 글을 보면서 많이 공감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조언이 인상 깊었어요. 책 제목은 타인의 시선보다 나의 선택은 어떨까요? 점심시간에 동료 정민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네 덕분에 나도 변했어. 지난주에 부산 여행 다녀왔어. 어땠어? 정말 좋았어. 너 덕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됐어. 고마워. 저녁에 마지막 연재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시니어분들께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을 사는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제약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주 후 첫 책이 출간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현은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젊은이 책 잘 봤어? 고마워. 우리 같은 늙은이 얘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줘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복지관을 나서며 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고 있었지요. 이제 도현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하겠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에서 온다는 것. 매 순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시니어분들께 배운 가장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